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직결 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저는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직결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후에 시비가 붙었던 사람의 가족이라면서 연락이 와서는 그때 상대방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알려온 상황입니다. 이미 직결 심판까지 받았는데 유족들에 의해 재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까지 가능한 사안인가요? 이런 사회 접수가 되었어요.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결 심판이라는 말 나왔어요. 직결 심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직결 심판, 우선 이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사건이 경미한 것이냐?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이제 경미하다고 보는 건데요. 구류, 과료는 이제 벌금보다도 더 경미한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벌금도 2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미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경범죄처벌법이나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직결 심판에 보통의 예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직결 심판은 좀 특이한 점이 원래 이제 재판에 회부를 하는 거는 검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이거의 예외로서 경찰서장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결 심판이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행정처분 이런 거는 아니고 확정이 된다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미한 사건에 대해 좀 빠르게 처리한 절차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또 이 단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약식명령 있잖아요. 그럼 직결 심판과 약식명령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결 심판도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간단하게 하는 거고 약식명령도 유사한 거기는 합니다. 약식명령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약식명령은 직결심판보다 조금 덜 경미한, 더 무거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약식명령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예외적으로 직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약식명령은 원칙대로 돌아가서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을 불러다가 이제 재판을 여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검사가 작성한 어떤 수사 기록 이런 거를 보고 약식명령 청구서 이런 거를 보고 서면으로 심리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직결 심판에 대해서는요. 선고 나고 언제까지 이의 신청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변호사님. 직결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면 이제 정식 재판 청구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7일 이내면 사실 굉장히 짧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직결 심판, 간이한 절차지만 확정이 되면 그 효력은 일반 재판 절차와 동일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데 확정되면 판결로 확정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사부재리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는 뭐냐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결 심판 받은 사건에 대해서 폭행 등의 혐의로 다시 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느냐, 똑같은 범죄 사실로, 이게 이제 기판력의 문제인데요. 기판력에 그러면 전 사건,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즉결 심판의 판결의 효력이 다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뭐냐? 뭐 범죄 장소, 일시 등등의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다고 보면 범죄 사실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즉결 심판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관련된 좀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이 사건과 좀 유사해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서로 시비가 붙어갖고 뭐 좀 소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안감을 조성했다라는 혐의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되어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정식재판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란행위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이제 폭처법 위반으로 이제 다시 기소를 하는데요. 이미 그 경범죄 처벌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폭처법 위반을 또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범죄 사실도 동일했고 장소도 동일했고 여러 등등의 같은 사실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경찰이 와서 뭐 싸움을 중단시키고 해서 아마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제 즉결 심판을 받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확정까지 됐는데 추후에 이제 사망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 고소는 피할 수 있겠지만 또 민사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네. 이 민사 부분은 어떻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민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인과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즉결 심판으로 처벌된 걸로 미뤄 보건데 상당히 좀 경미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뭐 폭행 과정에서 넘어져서 바로 뭐 머리를 다쳤다거나 이랬다면 분명히 이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경미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물론 사망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지만 좀 인과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주목해서 좀 민사 소송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성에 주목하라 네, 이런 네. 말씀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럼 즉결 심판 확정받으면 전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결론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기록 중에 범죄 경력 자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 기록하게 돼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즉결 심판으로 받은 형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즉결 심판으로 받은 기록은 예. 전과 기록에 우리가 많이 말하는 예. 전과에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좀 상담자님께 좀 충분한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